오늘 저녁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Shoppers kept up holiday spending, 연말 연시 지출을 늘린 쇼핑객이라는 제목입니다. 소매 업체들은 중요한 연말 연시의 시즌 동안의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들을 그동안 내놨죠. 일부 매장은 꾸준한 매출을 기록한 반면에 다른 매장은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그런데 쇼핑객들은 2023년에도 그랬듯이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도 지갑을 열었고요.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막바지 홀리데이 선물과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쇼핑몰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말하기를 12월의 23일이죠. 토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치고 연중 최대 매출을 기록할 날로 예상이 됐습니다. 특히 여행과 외식에 대한 강한 지출은 연준 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소비가 계속 꾸준히 연말까지도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현재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 두 번째로 보도록 하죠. 제목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이 같은 시각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Retailers brace for returns as holiday gift seasons end라는 제목입니다. 연말 선물 시즌이 끝나가면서 반품에 대비하고 있는 소매 업체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올해 5조 달러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동시에 지난해 미국의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 중 16.5%를 반품을 했고요. 약 8,170억 달러라고 합니다. 2019년 반품 비율의 무려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반품으로 인해서 수익 마진이 줄어들고 판매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품의 반품 흐름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리서치 업체인 가트너의 리테일 애널리스트도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한 1조 달러 규모의 문제로 향하고 있다라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반품은 특히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팬데믹이 한몫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시작한 소비자들은 여러 사이즈와 색상의 상품을 주문하면서 집에서 입어보고 원하지 않는 상품은 반품하는 데 익숙해진 겁니다. 반품 서비스 제공업체인 옵토러에서도 올해 미국의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부터 1월 말까지 약 1,700억 원 달러의 상품을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였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반품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반대되는 기사였습니다. 마지막 기사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는 Americans add cars but cut miles라는 기사의 제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동차는 늘리되 주행거리는 줄이고 있는 미국인들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이동 방식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픽업 트럭에 대한 미국인들의 욕구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팬데믹은 우리의 운전을 급격하게 억제를 했죠. 하지만 컴퓨터 칩 부족으로 인해서 판매 차량 수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더 많은 차량들이 현재 추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는 더 많아졌지만 주행거리는 훨씬 더 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예측에 따르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 또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 기사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먼저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약 2억 7,800만 대에서 한 2023년 작년이죠. 약 2억 8,400만 대로 증가한 차량 운행 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차량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량의 증가는 미국의 가구 수의 증가와 거의 일치했고요. 다만 달라진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구매하는 차량의 종류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승용차에서 더 크고 비싼 픽업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소비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모든 차량은 차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거의 종식된 지금 이런 차량 중 상당수는 여전히 차고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여행 모드에 관계없이 여가 여행은 모두 2017년보다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팬데믹은 우리를 집콕 쪽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까 한번 기사에서 보니까 최근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행을 밖으로 떠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고요. 고용주들의 사무실 복귀 압박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10월의 근무일 중 약 28%가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1인당 주행 거리 자체도 2022년 봄부터 팬데믹 이전 수준 이하로 감소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동차 할부금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의 가격이 계속 올라갔고 연준의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서 월 상환액이 증가하고 또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가 늘어나고 있죠. 자동차 대출의 비중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자동차나 트럭을 좀 덜 사게 된다는 뜻일까라고 봤을 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팬데믹 이후 최근에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마지막 기사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외신 스케치 3가지로 함께 요약을 해드렸습니다.